한 달 300만 원을 버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도입니다.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입니다. 319만 1,000원이에요.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통계청에서. 2020년 대비해 보면 11,000원이 늘었습니다. 예. 11,000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예. 뭐 벌이가 좀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족도는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삶의 만족도입니다. 만 19세에서 69세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10점 만점 기준에 6.3점이에요. 6.3점. 예. 10점 만점 기준이에요. 물론 뭐 2013년에 5.7점보다는 많이 올라갔죠. 예. 게다가 2019년이나 2020년에는 6점까지 떨어졌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6.3점이라는 숫자는 많이 올라간 숫자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OECD 기준하고 따져보잖아요. 이게 평균을 내서 OECD 기준하고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꼴찌에서 세 번째, 꼴찌에서 세 번째. 2019년에서 2021년도 평균을 내봤더니 대한민국은 5.9점입니다. 5.9점. 대부분이 우리보다 높고요. 우리보다 낮은 데가 딱 두 개 나라 있습니다. 트리키에 4.7%, 4.7점이고요. 콜롬비아가 5.8점입니다. 그 외에는요. 그리스는 5.9점 우리하고 동률이기도 하고요. 일본은 6점이고요. 프랑스는 6.7점이고요. 영국은 6.9점입니다. 예. 미국은 0점이고요. 덴마크는 7.6점입니다. 핀란드는 7.8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낮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게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요. 뭐 여러분의 주변이나 저의 주변을 봐도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 2019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자리가 없다가 아닙니다. 정치가 혼란스럽다예요. 정치가 혼란스럽다. 2019년, 2021년이면 이게 한일 경제전쟁이 터졌을 때잖아요.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는요. 갈라치기를 할 때예요. 예,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를 더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때가 이때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대한민국이 왜 이러지? 정치가 안정이 안 됐고 진영의 논리로 서로 치고받고 있으니 300만 원 받아도 이게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싫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노동운동은 또 어떻습니까? 노동운동은 현장마다 가보면 이게 노사가 협력해서 우리 회사를 잘 만들어 가자 이런 기본 취지는 어디로 가고 말입니다. 뭐 주한미군 철수니 아니면 으쌰으쌰하는 폭력 파업이니 이런 게 난무를 하니 대한민국에서 만족도가 높을 리가 없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다 그럴 거예요. 게다가 일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넘쳐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청년 실업률이 저 때만 하더라도요. 거의 체감 실업률은요. 25%에 육박할 때입니다. 넷 중에 하나만 겨우 말입니다. 직업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으니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그것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요한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 주변이 먼저 조용해야 돼요. 좀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위해 위로 쭉쭉 올라가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은 없이 서로 나눠져서 싸우고 또 내 이익을 더 달라고 불법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데다가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말입니다. 많이 받는다고 해도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요. 객관적인 선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실사구시거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선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고요. 그렇게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 객관적인 객관적인 선택, 합리적인 생각, 객관적인 선택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죽지 않는 큰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관진 TV를 보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말입니다. 합리적인 생각과 그리고 객관적인 선택이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